이번에 한국 취재 어땠어? 예상보다 더 괜찮았어. 개막전을 한국에서 한다고 해서 놀랬는데. 넌 일본도 다녀왔었잖아, 그치? 응, 그랬지. 2019년이니 벌써 5년 전이네.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개막전을 열긴 했지만 한국은 처음인데. 궁금하네. 야구장의 시설도 기대 이상이었지만 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에 놀랐어. 그래? 그게 뭔지 궁금하네? 그게 말이지. 한국인들이 일본 선수를 응원할 것 같아? 아님 야유할 것 같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한국하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니 당연히 야유하겠지. 그러고 보니 이번에 오타니 선수도 있었고 야마모토 선수도 있었네. 경기하면서 힘들었겠는데?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어.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의 소속 기자 니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시리즈라 불리는 한국 개막전에 다녀왔는데요. 최근 한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주변 사람들과 한국에 다녀온 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바쁘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어땠냐고요? 이야기하자면 놀란 게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야구 경기를 할 때 일본인 선수들에 대한 반응을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이에 얽힌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알고 있기에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대결 시 엄청난 라이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죠. 사실 응원할 것 특정 국가에 대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무리가 있기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인데요. 단순히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한국이라서 싫다, 무조건 싫다고 하며 조건 없는 비판을 하는 집단을 혐한 집단이라고 한다죠. 인터넷 뉴스에서 혐한 기사를 읽고 한국의 나쁜 점을 지인 친구에게 적극 알리며 혐한을 주제로 한 서적이나 잡지를 사기도 하며 반한 시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이웃나라에 대한 반감이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 등과 맞물려서 특히 한국에 대한 반감과 콤플렉스 등이 섞여 반한 감정이 유독 심하죠. 한국의 반일보다 일본의 혐한이 더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해도 혐한 관련 도서가 매주 쏟아지는 것이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는 세대가 바뀌어 국수주의적인 면모보다 개인적인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보니 이전보다 혐한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적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팔린다는 이유로 대형 출판사에는 혐한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우익들의 위험한 행동은 일본 내부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해외로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극우 혐한 단체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혐오한다는 게 놀랍기도 했지만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이슈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혐일이 있고 그 정도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더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막전 서울 시리즈에서 두 나라의 혐한 혐일, 감정이 문제가 될 거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개막전, 즉 서울 시리즈가 확정된 것은 작년이었지만 그러고 보니 사이에 LA 다저스의 오타니와 야마스 선수가 영입되었습니다. 거기에 서울 시리즈에서 영입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니 무척 이슈가 되었죠. 다들 서울 시리즈에서 일본인 선수들이 주목받는 상황에 대해 한국 관중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본이 그러하듯이 한국에도 혐일 도서가 많고 극심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은 완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거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야구장에서 연신 오타니의 이름을 연호하여 일본에서 원정 응원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이니 원정 경기 응원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 한국인 야구 팬들이었습니다. 일본인 선수들에게도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매우 의외였죠. 한국이 그동안 일본의 혐한을 당한 만큼 이렇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혐일 감정을 내비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인들이 오타니를 응원하는 게 낯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본의 지난 과거에 대해 정반대였어. 이러한 감정은 역사적 사건과 이후에 정반대였어 것이지. 일본인 개인한테 전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명한 거죠. 오타니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무조건 싫어했다면 일본의 한염단체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타니의 검소하고 성실한,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한 인성을 칭찬하며 실력을 칭찬하고 팬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더 오타니에 관련한 좋지 않은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뛰어나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은 인정하고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비록 일본인이어도 말이죠. 전 이 점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또 한국을 오게 될 수 있을지 몰라 이번 서울 시리즈는 한국에서의 첫 개최라 일본인들이 주목받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성숙한 스포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일본인 선수에게도 다른 선수와 마찬가지로 응원을 보내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경기 끝나고 한국인들의 모습이 놀랍다고 이야기하자 한국 야구 사무국 관계자분이 오타니라는 선수 자체가 인성도 좋고 검소한 데다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일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본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다고 우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인성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인정하고 응원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인상 깊고 높이 살 부분 같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오히려 오타니 선수에 관한 기사를 자극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자국의 선수를 보호하고 아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반한 건 오타니 선수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열정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그 열정을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야구장에서 온몸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취재진 모두가 다 놀랐는데요. 한국의 응원 문화는 매우 독특하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미국 주변 사람들과 서울 시리즈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겠어요. 이길 때 응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패자에게도 매우 관대하더군요. 팀이 지고 있을 때도 응원가와 구호를 외치며 패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무척 신기했는데요. 이게 한국의 팬 문화인가 하는 생각에 놀라웠습니다. 국가대항의 축구 경기를 볼 때 붉은 악마라고 불리는 응원단이 일사불란하게 응원을 준비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된 응원 구호를 외치고 전통악기를 이용한 응원을 하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전 이때 축구라는 스포츠에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너무 점수 차가 벌어지면 경기 중간에 떠나는 팬들이 많은데요. 한국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장에 머물며 응원을 이어가더군요. 물론 한국 팬 중에서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화를 내고 욕도 하시겠지만 대다수의 한국 팬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어떤 선수든 그 경기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경기 결과가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수로서 떳떳하다면 한국 팬들은 끝까지 선수를 위해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 너무 기대가 커서일까요? 오타니는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경기 결과를 보였지만 한국 팬들은 오타니 전용 응원가까지 만들어서 불러주며 목청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팬들이 오타니가 아닌 이치로 선수를 만났다면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이치로 선수의 망언이 한둘이 아니기에 아마 차가운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타니 선수처럼 겸손하고 성실한 인성이 훌륭한 선수라며 국적 불문하고 인정하고 응원하는 거죠. 오타니 선수가 WBC 우승에 이어 MVP까지 수상하게 되었을 때 경기 직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입이 턱 막히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일본 야구가 더욱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물었는데요. 오타니 선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중국, 타이완 또 외의 다른 나라들도 야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첫걸음이 오늘 우승이라 더욱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외 한국, 다른 나라까지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르비슈인데요. 다르비슈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표현했다가 응원할 것 극우 팬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통역 트레이너와 함께 한국 식당을 찾아 한국 요리를 먹으러 왔다는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요. 더러운 한국 음식 먹어서 성적이 그 모양이라며 반성하라는 응원할 것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며 어른답게 굴라고 일침을 가했죠.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의 모계가 한국 쪽이 아니냐는 의심 아닌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국인의 응원할 것 일본인보다 우월하고 연습할 때도 응원할 것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죠. 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심성은 선함이 기본으로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요. 인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본인들도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러한 인성이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응원 문화에도 스며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시리즈를 계기로 이를 직접 체험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응원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선수마다 응원가를 불러주고 경기 내내 놀란 게 함께 신나는 응원 구호를 외치는 등의 흥겨운 응원 문화도 있지만 응원 문화에 담긴 정신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여러모로 성공적인 개막전이었는데요. 이미 놀란 게 일정이 결정되어 있는 내년과 내후년이 지나 새로운 개최지를 선정할 때 다시 한번 한국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음식 때문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식 바비큐와 함께 먹었던 소맥을 잊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한국에서의 맥주는 싱겁고 맛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었기에 기대 없이 먹었는데요. 소주와 맥주를 이용해 만든 소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갈비가 맛있었던 건지 소맥이 맛있었던 건지 둘 다 맛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거리가 있다 보니 솔직히 언제 또 한국을 오게 될 수 있을지 몰라 전 경기가 끝나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경험하고 싶었는데요. LA 다저스 선수들이 갔던 명동에 볼거리가 많다고 하여 저도 가봤습니다. 저희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마련한 게 아닐 테니 한국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매일 이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죠. 지하철이 너무 밝고도 따뜻하더군요. 의자도 폭신하고 깔끔했습니다. 와 한국이 미국보다 철도교통의 발달이 늦었을 텐데 이런 지하철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여기 이동할 때마다 도착역을 가리키는 전광판이 보이고 심지어 어느 방향으로 내려야 하는지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노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따뜻하고 깔끔한 지하철이라면 노숙자가 어딘가에 누워있을 법한데 안 보이더군요. 한국의 지하철에 감탄하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길거리로 나가니 어둑해져 금세 밤이 되었는데요. 같이 동행한 일행이 어두운 밤에 이런 번화가에 나와도 괜찮은 것인지 걱정했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늦은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니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하다 못해 밤거리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보다 어린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다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치안 수준이 짐작되었습니다. 총기 소지도 안 되고 마약에도 엄격한 나라임을 알고 있어서 치안의 수준이 좋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밤거리에 나와 경험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명동 거리는 쇼핑하는 곳도 많지만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네요. 한국식 핫도그, 회오리 감자, 문어다리, 떡볶이, 핫바, 어묵, 군밤, 붕어빵 그리고 제가 반한 호떡. 호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콤한 시럽과 고소한 견과류가 씹혀서 응원할 거 좋고 쫄깃한 호떡이 잘 어우러져 맛있었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한국만의 전통적인 간식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누가 먹어도 맛있는 탁월한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 이 정도인데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맛은 어느 정도일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날 양념갈비를 먹었는데요. 원래 양념된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한국의 양념은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LA의 한 식당에서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 갔었는데 한국에서 직접 먹어보다니요. 본고장에서 즐기는 맛은 먹어보지 않아도 더 뛰어날 거라 무척이나 흥분되었습니다. 제가 갈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술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소주와 맥주를 함께 먹는 소맥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아시아의 맥주는 다소 싱겁고 탄산이 많아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소맥이라고 하니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꼭 해보고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일반 맥주잔보다는 작고 얇은 유리잔을 준비하고 일정량 맥주를 부은 후 소주잔에 소주를 한 잔 따른 후 거기에 퐁당 넣더군요. 소맥을 만드는 과정부터 재미있네요. 소맥과 갈비는 정말 끝도 없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꿈만 같던 일주일이 지나고 미국에 왔는데요. 벌써 한국이 그리워집니다. 다음 개막전이 다시 한국에서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